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일입니다. 오후 2시 40분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유머 감각을 유지해 가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유머라는 것은 인간애에서 출발합니다. 유머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유머가 나옵니다. 이 유머를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웃사랑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유머를 할 때는 자신이 좀 바보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들어있어요. 그건 정말 살신성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 유머하는 분들이 그런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머하는 분들, 코미디언은 충청남도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 유머하는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하면은 농담을 딱 던졌을 때 순간적으로 청중들이 폭소를 해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참 생각하면은 김이 새는 거죠. 그 순간의 예술입니다. 유머라는 것은 순간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 타이밍이거든요. 유머라는 것은. 세계에서 유머 감각이 제일 부족한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을 월요일에 웃기려면은 금요일에 유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말에 한참 생각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웃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유머 수준, 코미디의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짓궂기도 하고, 이 인간의 마음을 잘 읽고, 또 인간의 다면성을 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가끔 조갑제닷컴에 아주 이 여유 있는 글을, 유머스러운 글을, 또 유머 속에서 날카로움도 더하면서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정치를 논하고 세상사를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십니다. 회원이신데 이름이 문무대왕입니다. 문무대왕이라는 이름도 참 좋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한 사람을 꼽는다는 게 참 이게 일종의 강박이고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아마 편의상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문무대왕을 꼽습니다. 문무대왕, 김유신, 김춘추, 통일 삼거리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건설한 분, 이 5명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은 통일전쟁을 마무리해가지고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글, 그 유언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그러니까 7세기인데 그 통일전쟁, 수십 년의 통일전쟁을 마무리 지은 분의 이 체념한 듯 해탈한 듯한 글입니다. 이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은 이 언론계에 아주 원로 되시는 분인데, 언론사 사장도 하시는 분인데, 일단 익명으로 제가 남겨두고, 이분이 조갑제닷컴에 방금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제가 따랐습니다. 대통령 닮았다고 하면 영광인데 왜 화를 내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빗대서 쓴 이 글은 코미디 유머로 분류를 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유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보여준 언행은 수준 이하라는 여론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요, 감시 확인인 것이다. 그런데도 노영민, 정의용, 강기정 등
권력 실세들의 오만 불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만하고 아나무인 모습 그 자체였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은커녕 자신들의 약점이나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성실한 답변은커녕 역섭하며 질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대드는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답변하는 태도가 마치 대통령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발끈하며 소리를 질러대며 반격했다. 대통령 닮아간다는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며 역습했다. 김현아 의원의 대통령 닮아간다는 지적은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동문서답하며 앞뒤 맞지 않는 궤변과 억지로 호도하는 대통령의 평소의 언행을 지적한 것이다. 노영민 실장 역시 답변에서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현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자 김현아 의원이 전곡을 찌르며 호통을 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발끈하며 고성을 지르며 대든 것은 기분 나쁘다는 의미로 국민들의 눈에는 비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언행이 그만큼 당당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양심적이도 못하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평소 이런 것을 간파하고 있던 노영민 실장이 순간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결례를 한 것이다. 내가 왜 뒤숭한 대통령 닮아가고 있단 말이오? 하며 반문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닮아가고 있다면 아부의 극치요 기분 좋을 법도 한데 노영민 실장이 소리 지르며 대든 것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조음체로 볼 수 없는 배반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면 자기가 모시는 분을 닮아가니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화를 내느냐는 겁니다. 그걸 욕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욕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노영민 비서실장도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아니냐. 얼마 전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을 빗대어 가지고 조로남불이라는 말을 야당 의원이 하니까 내가 조국이냐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불이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위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스스로 자인한 셈인데 그래서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여유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날 국회에서는 폭소가 터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머 감각이 들었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문무대왕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노영민 하면 자기 시집을 팔기 위하여 의원회관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책을 팔던 일,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쓰며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는 노영민의 내면이 눈에 어른거린다. 이게 참 아픈 기록인 아픈 이야기인데요.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조선조의 유명한 송시열과 관계되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자인데 글입니다. 그분이 즐겨 썼다는 건데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이 강연 아무리 굽이쳐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느냐 하면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다 하는 이 사대주의자의 맹세문입니다. 그 문구를 가지고 시진핑 앞에서 바치는 글처럼 방명록에 썼다면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미동맹은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다. 이런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또 제 코미디 2판이 있습니다. 2편이 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어요.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펠로시 의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시켰다면은 그 번역한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했겠습니까? 아, 이거는 중국에 대한 충성 맹세문입니다. 라고 하면 화를 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문입니다 하면은 화는 내지 않았겠지만 좀 경멸하지 않았을까요? 안보실장 정의용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모친 상중에 북한이 발사체를 2발이나 발사한 것은 도발이요 예의에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출상하고 3시간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경거망동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더구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거는 한국에 별 위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식으로 이것은 유엔 안보리 그리고 동맹국의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위협 제1당사자인 한국의 안보실장은 위협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코미디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무대왕이 그런 게 계속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또 그 무슨 좌충우돌인가. 강기정의 잇따른 발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화해와 전국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 최측근의 처신치곤 싸움닭 수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의 횡설수설에 우기지 말라고 경고하자 뒷좌석에서 튀어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작태야말로 철부지들의 난동 수준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의 실세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 그 대통령의 그 비서들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니 제3자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국회의원을 모독을 합니까? 제3자 구경꾼이 나와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갑자기 구경꾼이 그라운드로 뛰어드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스개로 분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